조선 초기 문신 이륙이 집필한 청파극담에는 매우 기이하고 섬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살았던 시기 경기도 광주 땅의 한 노인이 직접 목격한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노인이 젊었을 적 목격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해변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기괴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해변에서 죽은 남자는 원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오랜 시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고가 전혀 없는 외로운 처지였기에 그가 숨을 거둔 뒤에도 시체를 수습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체는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바람을 맞으며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높이 뜨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점이 점차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썩은 살이 점차 옹그라들며 기괴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살점들이 점차 미끌거려 보이는 작고 괴이한 덩어리들로 서서히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던 시체는 곧 수많은 개구리 떼로 변하여 옷 속에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개구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바다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개구리들은 물속에 닿자마자 다리가 몸속으로 사라지고 꼬리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한 그것들은 모두 깊은 바다로 헤엄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변에는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옷가지만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전한 기이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살던 마을에는 가면 놀이에 비정상적으로 심취해 있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이에 흠뻑 빠진 나머지 항상 새롭고 희귀한 가면을 구하러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기이하고 묘한 생김새의 가면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가면을 손에 넣은 후부터 그는 집안에서 가면을 쓰고 홀로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던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몸이 급격히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듯 기력을 잃고 자리에 누워 신음하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그들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남자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자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무당은 남자의 안색과 방 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당은 구석에 놓인 가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가면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가면을 가져가 인적이 없는 먼 곳에 내다버리라는 무당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무당의 말에 따라 그 기분 나쁜 가면을 챙겨들고 인적 없는 들판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가면을 내다 버리자마자 죽음의 문턱에 있던 남자는 신기하게도 금세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는 우연히 예전에 가면을 버렸던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그는 반쯤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방치된 그 가면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썩어버린 가면의 틈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버섯들이 빼곡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의 생김새는 매우 먹음직스러웠고 그곳에서는 묘하게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남자는 그 달콤한 향기에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버섯을 조금 뜯어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버섯을 삼킨 남자는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더니 피식피식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희죽거리던 그는 이내 예전에 가면을 썼을 때처럼 광기 어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마치 버섯이 자라기 전 그 요망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이가 호기심에 그 버섯을 먹어보자 그 역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발작이 끝난 뒤 그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제 뜻대로 춤을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버섯이 가면의 모습으로 다시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며 인간에게 기생하는 생물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요망한 가면과 광기의 버섯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청파극담의 기록은 이제 우리를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남해의 어느 외딴 해변으로 안내합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아침, 모래사장 위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기이한 형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시체였으며 그는 마치 먼 바다에서 아주 오랫동안 떠돌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그 어디에도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는 기이하게도 부패의 냄새보다는 비릿한 바다의 향취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체를 발견한 어부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려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체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눈은 공허하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체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관가에 보고를 하려던 사람들은 그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의 팔다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의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빠르고 인위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시체를 수습하려 다가갔을 때 옷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축축한 살점이 부딪히는 소리이자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내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로 시체의 옷자락을 살짝 들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은 남자의 가슴팍이 헤집어지며 검은색의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무언가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해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산골짜기에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괴한 현상을 보고 넋을 잃은 채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체의 온몸이 수많은 개구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이 살점 자체가 하나하나의 생명체로 분열되는 듯한 기분 나쁜 광경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어부는 이것이 귀신의 소행이라며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여전히 말없이 누워 있었고 오직 그 안에 생명체들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체의 입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개구리 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사람들의 발치로 차가운 개구리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은 수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남해의 깊고 어두운 파도 속이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몸은 점점 더 쪼그라들며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죽 주머니에서 내용물이 빠져나가듯 남자의 사진은 형편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켜보던 노인은 이 시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체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체의 배가 터지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가장 크고 붉은 눈을 가진 개구리였습니다. 그 개구리는 잠시 멈춰서서 마을 사람들을 비웃듯 바라본 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해변에는 남자의 뼈도 살도 남지 않은 채 텅 빈 옷가지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빈 옷자락을 적시며 서서히 시체를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괴담인지 아니면 하늘의 저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사실은 바다로 들어간 개구리들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개구리들의 몸에서 지느러미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괴한 변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륙은 자신의 기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변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육지에서는 또 다른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변의 모래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연 그 시체에서 빠져나간 수천 마리의 생물들은 지금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로 들어간 순간 마을의 산속에서는 정체불명의 가면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변에 버려진 시체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며 기이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자의 창백한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체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며 낡은 삼배옷의 실밥이 터져나갑니다. 갑자기 시체의 입술 사이로 작고 미끈거리는 초록색 앞다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곧이어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이 시체의 구멍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시체의 단단했던 근육들이 흐물거리는 액체로 변하며 개구리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납니다.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시체의 옷을 뚫고 나와 모래사장 위를 뒤덮습니다. 시체의 형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꿈틀거리는 생명체들의 파도뿐입니다. 개구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바다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맞춰 수천 번의 도약이 해변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물속으로 뛰어든 개구리들은 신기하게도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체의 팔다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텅 빈 삼배 소매만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변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륙의 기록에 따르면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개구리의 몸을 빌려 바다의 신에게 돌아갔다는 소문이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개구리들이 바다에 닿는 순간의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닌 비명과도 같은 인간의 신음소리가 파도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체의 가슴팍에서 마지막으로 기어나온 우두머리 개구리는 유독 붉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 붉은 눈의 개구리는 마치 목격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가갔지만 그 생명체의 위압감에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개구리마저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해변에는 오직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주인 없는 옷가지들만이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광주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관가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사라졌으니 범인을 잡을 수도 사인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체가 육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의 무언가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로 변한 살점들은 이제 바다 밑바닥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해변에서 주운 것은 개구리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치아와 똑같이 생긴 하얀 조약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무당은 이것을 부정탄 영혼의 찌꺼기라 부르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아이는 그 돌 중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집 마당에서는 수천 마리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체에서 나갔던 그 생명들이 다시 육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육신을 잃은 자의집념이 개구리라는 그릇에 담겨 마을 전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륙은 기록의 마지막에 이것은 사람이 아는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괴사라고 적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마다 죽은 자의 살점이 스며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모래 속에서 수천 개의 개구리 눈이 깜빡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개구리들이 바다로 들어간 그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겪게 될 두 번째 변이는 더욱 끔찍한 형태를 예고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물고기가 되어 다시 해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그 기괴한 물고기들은 파도를 타고 서서히 깊은 바다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해변을 가득 메웠던 불쾌한 비린내와 함께 물결치는 소리가 온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육지의 생물이 아닌 차가운 비늘의 물고기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인간의 공포를 간직한 채 차가운 바다 심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들이치자 모래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체의 흔적조차 휩쓸려 나갔습니다. 이제 해변에 남은 것은 주인을 잃고 축 늘어진 낡은 삼배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오다는 마치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허무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의 살점 하나, 뼈 한마디 남기지 않고 모두가 생명력을 가진 무언가로 변해 떠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바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광경이 신의 노여움인지 혹은 정체 모를 요괴의 장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 일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이 생명으로 흩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변의 소동이 잦아들 무렵 광주의 다른 마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광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육신이 아닌 산자의 정신을 갉아먹는 유의에서 비롯된 저주였습니다. 마을의 한 양반가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오래된 목조 가면이 하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면은 웃는 듯 하면서도 우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세월에 깎여나간 나뭇결 사이로는 마치 핏줄처럼 붉은 수액이 고여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가면을 발견한 남자는 원래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그 가면에 손을 댄 순간 남자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을 쓴 그의 입술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기괴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꺾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해변의 시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정적은 이제 산자의 광기 어린 춤 사위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가면을 벗기려 할 때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면의 뒷면은 이미 그의 얼굴 피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체력은 고갈되어 갔지만 가면은 점점 더 생기를 띠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가 잠든 사이에도 가면의 눈 구멍 너머로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을의 용한 무당은 이 가면이 인간의 영혼을 먹고 자라는 악귀의 껍데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불길한 물건을 당장 멀리 내다 버리지 않으면 온 마을에 역병 같은 광기가 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남자가 지쳐 쓰러진 틈을 타 억지로 가면을 떼어내려 시도했습니다. 가면을 떼어낸 자리에는 살점 대신 하얀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가면을 마을 외곽의 황량한 들판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가면이 버려진 그 자리는 이후 새들도 얼씬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썩어가는 나무 가면의 눈과 입 사이에서 기이한 형태의 버섯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섯들은 마치 인간의 살덩이처럼 선홍빛을 띠며 기분 나쁠 정도로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배고픈 짐승들조차 외면하는 그 버섯을 보고 남자는 다시금 홀린 듯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 기괴한 버섯들을 손으로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버섯을 씹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다시금 생기를 잃고 가면이 지었던 그 기괴한 표정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해변에서 물고기로 변해 사라진 자들의 영혼이 이제는 버섯의 향기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바다는 조용해졌지만 땅 위의 미스테리는 이제 막 그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버섯을 먹은 남자의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다시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기이한 현상이 잦아들 무렵 경기도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가면 놀이와 춤에 유독 깊은 관심을 보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는 장터의 구석진 모퉁이에서 처음 보는 기이한 형태의 나무 가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억지로 깎아 만든 듯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홀린 듯이 주머니의 모든 돈을 털어 그 가면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내는 방 안에 앉아
가만히 가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사내의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자에 맞춰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발소리와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남몰래 가면을 얼굴에 쓰고 홀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탈춤의 동작인 듯 보였으나 점차 움직임이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내의 팔다리는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가면의 입부분에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내는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춤을 추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걱정된 이웃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틈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그림자만이 쉬지 않고 춤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얼굴만은 오히려 생기가 넘치며 기묘한 윤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내의 의지는 이미 사라진 듯했고 마치 가면이 사내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 괴상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 가면이 죽은 광대의 원혼이 깃든 물건이라 속삭였습니다. 사내의 춤은 이제 집 안을 벗어나 마당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춤추는 그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벌레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흙바닥에 붉은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용기 있는 청년들이 사내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청년들을 바라보았을 때 가면의 눈구멍 속에는 핏빛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사내의 집은 마을의 금기구역이 되었습니다. 사내의 집 주변에는 이제 사람 대신 까마귀들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딱딱 하고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이제 자신이 춤을 추는 것인지 아니면 춤에 먹히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려 가면의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면의 입은 여전히 귀에 걸릴 듯한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오기에 이릅니다. 무당은 사내의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집안 전체가 이미 거대한 악의 구덩이로 변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당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의 춤사위는 더욱 격렬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내의 몸에서는 기이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방 안은 온통 땀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면을 자신의 얼굴에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마치 가면에 먹히고 싶어하는 광기 어린 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춤은 멈추지 않았고 사내의 영혼은 서서히 그 나무 껍데기 속으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춤의 끝에는 사내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에 깃든 저주가 이제 사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마저 뒤바꾸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내의 얼굴에서 가면이 아닌 진짜 살점이 우둑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사내의 뺨을 타고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손톱을 세워 얼굴에 달라붙은 나무 가면의 가장자리를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마치 원래부터 그의 살점이었던 것처럼 단단하게 밀착되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내의 몸은 며칠 사이에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으며 오직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으며 방 안을 굴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 앞에서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웅성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내의 목소리가 아닌
기이하고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내의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무당은 방 안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기도 전에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무당의 손등에는 원인 모를 소름이 돋았고 방 안에서는 악취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간 무당은 바닥에 엎드린 채 경련하는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가면의 입부분에서는 검은 진액이 흘러나와 사내의 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급히 부적을 꺼내 사내의 등에 붙였지만 부적은 순식간에 검게 타버렸습니다. 무당은 냉정한 목소리로 이 가면이 사내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내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면을 당장 사람이 없는 깊은 들판에 버려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굴에서 가면을 떼어내려 다시 시도했습니다. 무당이 령을 내리자 기적처럼 가면의 결속이 느슨해지며 투둑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잠시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내는 피가 흐르는 얼굴을 천으로 대충 감싸고 가면을 보자기에 싸서 방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산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자꾸만 누군가 춤을 추며 따라오는 듯한 환청이 사내를 괴롭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사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가면이 든 보자기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드러난 가면은 달빛 아래에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사내는 무당의 경고를 떠올리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사내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내의 얼굴에 난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고 사내는 그 악몽 같은 가면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는 이름 모를 기이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사내는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 여겼습니다. 버려진 가면은 비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썩어가는 나무 틈새에서 보랏빛 광택을 내는 기이한 버섯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섯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곤충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우연히 그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 아름다운 버섯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비로운 향기에 취해 버섯을 하나둘씩 따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썩어버린 줄 알았던 가면의 눈 구멍 안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간 아이들의 가방 속에서는 버섯이 아닌 살아있는 고기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 속에서 흘러나온 기이한 육향은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취는 단순히 고기가 익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하고도 불쾌한 악취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소리만 내던 남자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가면을 버렸던 그 어두운 들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버려진 나무 가면은 달빛 아래서 기괴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썩어가는 가면의 입과 눈 구멍 사이로 붉고 선명한 버섯들이 빼곡히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일생의 연인을 만난 듯 그 버섯들을 향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뜯어먹었습니다. 버섯의 지백이 그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리자 남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위로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허공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들판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박자 없는 발구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광기 어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다리는 이미 살점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고 그의 얼굴은 기괴한 미소로 뒤덮였습니다. 남자가 춤을 출 때마다 그가 먹은 버섯의 포자가 안개처럼 주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버려졌던 가면은 마치 주인을 비웃듯 땅바닥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에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판으로 향한 몇몇 장정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그를 멈추려 달려갔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쳐내고 춤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의 피부는 이제 버섯의 줄기처럼 창백하고 질긴 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인간의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달려와 부적을 던지며 경을 읽었지만 가면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적들이 남자의 몸에 닿자마자 검게 타버리며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남자는 이제 노래도 아닌 기괴한 곡조의 신음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들판의 풀들은 남자의 발길질에 검게 죽어갔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남자의 광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비추자 남자의 몸 곳곳에서 작은 버섯들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춤추는 버섯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약했을 때 그의 몸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흩어졌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그 기분 나쁜 나무 가면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면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미묘하게 비웃는 듯한 각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마을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붉은 포자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가축들이 갑자기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정체불명의 붉은 버섯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무당은 이 가면을 완전히 불태워야만 저주가 끝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가지러 들판으로 나갔던 장정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들판 저 멀리서 다시는 들리지 않아야 할 박자 없는 발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자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명의 웃음소리가 섞인 광란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담장 너머로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그 기괴한 가면의 형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춤을 추던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술 주변에는 방금 씹어 삼킨 버섯의 검은 파편들이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으로 들려오는 남자의 괴상한 웃음소리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의 집 마당에는 그가 버렸던 목각 가면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가면의 잎부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버섯들이 징그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느다란 신음만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피부 밑으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이한 맥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이 모든 것이 산의 정령이 아닌 죽은 자의 원한이 깃든 곰팡이라 말했습니다. 버섯은 인간의 정신을 양분 삼아 자라나며 그 껍데기를 지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주 땅의 사람들은 이제 들판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버섯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륙의 기록에 따르면 그 남자는 결국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썩어가는 나무 가면과
향기로운 버섯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해변의 시체에서 나온 개구리들과 들판의 가면에서 자라난 버섯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연은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의 형태를 뒤바꾸곤 합니다. 죽은 자의 살점이 살아있는 생물로 변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파극담의 기록은 단순한 괴담을 넘어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그저 다른 존재의 숙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혹시라도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가면이나 향기로운 버섯을 발견한다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지금도 당신의 눈을 피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정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광주의 미스테리는 시간이 흘러 잊혔지만 그 기이한 힘은 대지 아래 숨쉬고 있습니다. 이륙이 목격한 그 광기의 춤은 아직도 누군가의 꿈속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을의 촛불은 모두 꺼지고 적막한 어둠만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기이한 개구리 떼가 떠난 바다는 오늘따라 지나치게 고요해 보입니다. 가면의 뒤편에 숨겨진 진실은 영원히 기록 속에만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점이 생물이 되고 식물이 인간을 조종하는 이 기이한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가면을 집어드는 순간 광기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숲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막곤 합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췄지만 광주 땅의 두려움은 대물림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닿는 곳마다 이러한 기괴한 현상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버섯의 포자가 바람에 날려 당신의 곁을 지나갈 때 소름 돋는 냉기를 느껴보십시오. 이륙의 청파극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상기시킵니다. 해변의 그 시체는 아마도 바다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질문은 남았지만 대답은 오직 침묵하는 자연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기이한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지는 밤이면 어디선가 가면을 쓴 자의 춤사위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 아래에도 누군가의 살점이 변한 개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기이한 미스테리는 그렇게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겨듭니다.